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6분입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HAB 주가가 우리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9월 30일 때까지는 계속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공시 하나 보시면은 자,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 뜨자마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자, BW 행사가 이제 뜨게 되면은 이 상장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9월 30일 날 상장이 되고 나서 24만 주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200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이 공시가 떴을 때 기준으로는 214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 물량들이 풀릴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발행가액이죠. 그죠? 발행가액이 27,000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HAB의 주가가 8만원대죠. 매도하면은 무조건 이득을 크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라든지 이 신주일권 부사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사채꾼들 결국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 대신에 주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9월 30일 날 2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풀릴 수 있겠구나.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단타꾼들입니다. 그죠? 단타쟁이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9월 30일 전까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단타쟁이들이 물량을 뺀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9월 30일 이후로도 주가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HAB는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재료에 대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는 여전히 지니고 있다. 상승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건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상승 가치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타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공시가 뜬 이후에는 무조건 매도고, 그죠? 무조건 매도. 그리고 9월 30일 이후로 실제 물량이 풀렸을 때는 저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동반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단타꾼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세력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AB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HAB의 어떤 목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고, 그죠? 결국에 이게 FDA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앞으로의 5년 내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승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가치로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가치가 아니죠. 그렇죠? 승인이 떨어지면 이런 내용들도 실현 가능한 어떤 기대감으로서 작동될 수 있다. 그러면 HAB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몇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HAB를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족방에서 보시면은 HAB 가족방에서 제가 HAB에 관련된 기사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옵디보 여보이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그죠? 옵디보 여보이 경쟁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죠? 옵디보는 리보세라닙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데이터 값으로 수치화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도와드렸는데
HLB 주주분들은 지금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밀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재료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보고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족방을 완전히 리뉴얼을 했어요. 새롭게. 이전에 운영했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뭐 HLB에 대한 실시간 분석뿐만 아니라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이런 거 뽑아놨던 거 전부 다 정리를 도와드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뽑은 거, 그죠? 설명까지 다 도와드렸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반기 유망 테마 섹터 전부 다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리뉴얼된 가족방에서 어떤 내용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결국에 HLB에 관련된 실시간 분석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가치 투자다, 장기 투자다 잘 안 먹혀요. 결국엔 뭐예요? 주도주,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해서 테마 섹터를 빠르게 공략해가지고 이 안에서, 그죠?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처럼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를 바탕으로 스페셜 추천주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뉴얼 기념으로 딱딱도사 실시간 가족방 리뉴얼 기념으로 리뉴얼 스페셜 추천주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제가 드릴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딱딱 가족방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 바이오 테마 생물보안법 비밀 수혜주를 제가 드릴 거예요. 바이오판 IRA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이런 빅파마 기업들은 기존에 위탁 생산 부분과 원료 공급 부분을 중국 기업에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게 됐다. 법적으로, 그죠? 법안으로 중국 기업을 배제시키고 배척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중국의 자리에 누가 대체할 것인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국가들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혜의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관련해서 제가 관련주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생물보안법 관련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뭐 삼바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어떠냐면,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무려 80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8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8배. 생물보안법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 넘게 20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에이프릴바이오 이 종목도 거의 400%, 30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도 20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고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종목은 생물보안법 후속주입니다. 후속주. 후발주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후속주를 어떻게 찾았냐면, 자,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자리에서. 1년 동안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거래량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돈네임이 딱 들어왔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돈네임이 들어왔어요. 통과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안 올라가다가 통과가 되니까 올라갔어요. 그렇죠? 후발주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 모멘텀이 의약품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다수의 해외 빅파마 기업의 CDMO 위탁 생산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국 기업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300% 상승을 제가 예상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종목이에요. 땡땡땡땡땡 총 5글자인데, 자, 이 종목을 지금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딱딱 리뉴얼 기념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리뉴얼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을 기념 스페셜 추천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이죠. 먼저 구독 버튼. 우리 텔레그램 가족방은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신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답장 문자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다시 좀 보실 건데, 자, HLB는 딱 정리해서 드리면은 오늘이 금요일이죠. 자, 9월 30일 날 오늘이 거의 마지막 하락이라 보시면 돼요. 자, 9월 30일 날 오히려 하락이 나오려다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즉 뭐예요? 9월 30일 초반에 음봉이 떴다가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아래 꼬리다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 초반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졌다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 끌어올리는 게 뭐 음봉의 아래 꼬리든 양봉의 아래 꼬리든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식의 패턴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언제예요? 9월 30일이죠. 월요일부터 10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건 뭐예요? 뭐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뭐 끌어올렸다가 이런 식의 모습, 이런 패턴들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한 번 더. 왜? 10월 20일 날 중대 발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지 시간 기준 10월 20일 달력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날이죠. 자, 우리나라 시간 기준은 21일 새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21일 날 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시장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FDA에서. 뭐가 나오죠?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9월달도 끝났고 10월달 뭐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시면 돼요. 3주 후면은 이때 발표한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러면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흔드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BW 신주인수권 왜 튀어나올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이 BW 행사는 신주인수권 상장 시기가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력들의 의도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한다.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주가를 떨구죠. 그래서 저는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시기가 요 시기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세력들이. 흔들고 박스권 만들어주고 사실상 이 시기부터는 뭐예요?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겠죠. 그죠? 그리고 20일날 만약에 클래스 1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강하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보통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죠? 아니면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HLB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클래스 1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 그죠? 클래스 2로 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자, 물론 FDA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사례로만 봤을 때는 클래스 1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80% 이상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 HLB가 이번에 클래스 1, 클래스 2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결국은 임상 데이터 값이 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23.2개월 정도에서 22.이죠. 22.7개월 정도에서 23.8개월 정도로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단 말이에요. 생존기간이. 그래서 임상 데이터 값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출했는데 결국에는 HLB가 임상 환경이라든지, 그죠? 임상에 대한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치료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변동 있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료 과정, 임상 과정을 바꾼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과값만 바뀐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결과값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존 기간만.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경우에는 클래스 1로 진행되는 경우도 사례로 봤을 때는 많이 있다. 많은 편이다. 클래스 1이 클래스 2보다는 좀 더 클래스 1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 많은 경우는 데이터 값이 바뀌었을 때 결과값만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클래스 1로 가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 2로 가는 경우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그죠? 또는 그 데이터 값의 변화 차이가 너무나 크다. 결과 값의 변화가 크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그 데이터 값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HLB에 관해서는 HLB는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이거예요. 결과값만 조금 변동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클래스 2보다는 클래스 1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만들 거라는 건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LB 관련해서 어제도 뭐 옵디보가 새로운 경쟁자다. 물론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로 HLB의 리보캄렐 조합, 그죠? 리보캄렐 병용 투약보다 1주 정도가 좀 부족하는 거의 막상막하의 결과값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뉴스 기사에서는 계속 뭐 리보캄렐보다 옵디보 여보이가 뭐 좋은 거 마냥, 그죠? 경쟁자 마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조군 대비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기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 위험률이에요. 사망 위험률. 이 수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망 위험률이라는 거는 FDA 기준이 0.80, EMA의 기준이 0.70 내지 0.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 근데 지금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옵디보 여보이 조합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률을 21% 낮췄습니다. 즉 0.79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0.79. 자, 그러면 옵디보 여보이의 지금 사망 위험률의 수치는 EMA의 어떤 수치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EMA의 수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는 EMA의 백날 신청해봤자 빠꾸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옵디보 여보이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는 FDA를 턱걸이로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로 전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됐죠? 왜냐면 리보캄렐은 사망 위험률을 제가 알기로 30% 가까이 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EMA의 조건도 충족을 시키고 FDA의 조건도 충분하게 충족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결국엔 이 실험은 모든 실험들은 대조군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조군. 왜냐면 임상의 환경에 따라서 이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임상 환경에 따라서 언제는 23.7개월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언제는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앙값이거든요. 평균값. 그죠? 중앙값이에요. 근데 이 중앙값도 변동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대조군 실험을 꼭 합니다. 왜? 대조군들도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수가 다 차이 나죠. 그죠? 지금 이 대조군이 렘바티닙이에요. 렘바, 그죠? 소라페닙, 렘바티닙. 이 정도 비율로 이제 임상 대조군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썼는데도 이렇게 계열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임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옵디보 여보이가 이건데 이거 했을 때 대조군이 20.9개월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옵디보 여보이가 약이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때 임상 환경이 좋아서 다른 약을 썼을 때도 좋은 결과값이 나왔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2.8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대조군과 차이점이. 그죠? 근데 리보캄렐 조합은 이때 당시에 대조군과 8.6개월의 간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5개월에 가까운 4.7개월 정도의 수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항암제에서 4개월, 5개월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그죠? 대조군 실험이 5개월 가까이 차이 났다는 거는 사실 얘는 경쟁 상대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엄청난 경쟁자가 나온 것 마냥 이렇게 기사가 써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MOS 값을 봤을 때는 경쟁자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사망 위험률, 대조군 대비 실험 모든 분야에서 리보세라닙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3년 내 글로벌 점유율 50% 이상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점유율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요. 저는 글로벌 점유율 먹을 수 있다고 보겠어요. 왜? 글로벌 점유율을 먹으려면 결국에 EMA까지 통과를 돼야 되는데 옵티보 여보이는 EMA에서 통과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HLB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드렸는데 딱딱도사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no problem. 그죠?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딱딱도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HLB에 관련된 실시간 정보들을 드리고 또 리뉴얼 기념으로 제가 주도주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스페셜 추천주로 리뉴얼 기념 종목을 제가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생물보안법 통과 비밀 특급 수혜주 땡땡땡땡땡 5글자 300% 상승 예상되는 종목을 지금 세력들의 돈에 힘이 들어온 그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집하고 그죠? 같이 한번 노려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3072-457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가지고 답장 문자랑 링크 그리고 입장 방법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만 신청하셔서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